네, 광주시가 최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한 기업을 유치해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화성과 울산, 경주, 대구 등 5곳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원 하남 인곡 지역구 시의원 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보도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저희가 또 보도를 하고 접하고 있습니다만 또 방송 생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건위에 지금 속해서 네네, 활동하고 계시죠?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예.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죠. 그동안 당 네, 소속 의원들과 후쿠시마 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한 공동행동 그리고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오셨는데 반대 서명 네. 운동도 활발히 펼치셨고요. 다양한 활동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송정역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일은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고요. 주말은 주요 거점에서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사안만큼은 가정길을 돌아오셔서 서명을 하실 정도로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 참여도가 높았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네. 이렇게 반대 서명 운동 서명을 받으시면 서명지는 어디에 전달하시는 겁니까? 네, 각 지역위원회별로 취합을 해서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 취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많은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민심을 전달하는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네. 우리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뭐 피해 조사도 그렇고 대책은 고사하고요. 방류 농도만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점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오염수를 뭐 처리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를 대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본 입장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핵 연료병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무려 60여 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좀 말씀을 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과학적 데이터에서 그 위험성은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뭐 최근에 하나만 보냐면 그 부근에서 기형적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현재 보면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은 중장기적으로 탱크에 저장하면서 처리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3월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핵 재단 비용 추산을 수정 발표했는데요. 태평양의 방류 없이 발전소 내 오염수를 저장하는 비용은 51조 엔이고요. 네. 약 4,8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방류하면 이것은 40년간 3천억, 그러니까 27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왜 방류를 소환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본 네.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이를 좀 방조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당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네, 현 정부의 무능함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김용인 의원께서 21일부터 진도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도보 순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민영배 국회의원도 동참하셔서 어제 같은 장대비 속에서도 10km 이상을 순례하셨습니다. 예. 이런 출발이 양심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함께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도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의 나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자, 정부에서는 뭐 인접국들과 또 국제적인 사회의 공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란 계획대로라면 오염수 방류는 20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들은 물론 일본의 어협동조합연맹, 후쿠시마현 산하 대다수 지방의회, 그리고 일본사회 전역에서 반대의 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인적 국가들, 특히 한국의 반대는 이런 문제가 일본 밖의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제해양법 및 세계해양 보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지를 표현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당장 7월부터 다음 달부터 방류를 한다고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 이런 또 취지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얘만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좀 보고 불안에 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참 답답한 네네, 상황인데. 그런 불안감이 어마어마 크죠. 그러니까요. 예, 광주시 네네네. 의회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자, 본격적인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좀 질문 드리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제 줄여서 하는데요. 이 특화단지 네. 지정을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업부 주관 공모 사업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국가의 맞춤형 지원으로 미래차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서 기업 간 협력과 기술 자립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차 분야 주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 인재 육성, 사업화 등 미래차 전후방 연관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요. 현재 진행 사항을 보면 우리 시는 지난 4월 초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산업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성과 기대 효과 등을 심의를 통해 다음 달 7월에 특화단지 지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시의회에서도 최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여러 시의원님들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광주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 울산, 경주, 대구 네. 참 이 함께 공모를 신청한 도시들이 상당히 쟁쟁합니다. 네네네. 예, 상당히 또 이 울산, 화성이면 큰 그렇죠. 대규모의 또 네네네. 자동차 생산 기지가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네네네.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광주시 의회 의원분들, 광주의 기아 자동차, 또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어서 연간 네. 72만여 대 완성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생산의 주력 도시다, 광주가 이렇게 또 강조하고 네. 계시는데, 네. 자, 실제로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생산기지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좀 활성화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겠습니까? 네, 광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유일의 완성차 생산 기지를 기아 자동차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이 두 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간 72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를 2018년부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라는 도시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선두 출발을 시작했던 도시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또한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도 미래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환경 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 시험 인증을 담당할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도 만들어졌고요. 배터리 시험등도 2022년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실증도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와 맞춤형 지원으로 미래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뭐 국제 또 국내도 그렇고요. 자동차 시장의 대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기존의 네. 내연차 중심에서 친환경 또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광주 어떻게 체질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33.8%, 23년 1월 기준입니다. 좀 그 네,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차지를 차지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 관련 대다수 기업들이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인 것은, 이렇게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GGM과 기아차 두 곳의 완성차 생산 고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약 240개의 관련 기업을 이동 배치하여 미래차 관련 산업으로 전환을 중점 육성해야 명실상부한 미래 창업단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쟁쟁한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해서 광주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이제 유치하게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우리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지역에는요? 네네.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미르차 국가산단을 이번에 지정된 것 포함해서요. 이전에 있었던 빅구리 국가산단이 있었고요. 진곡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산단에 약 224만 평의 이런 큰 부지를 연결 구축해가지고, 예, 소부장부터 완성차 공정 이르기까지 미래차에 대한 국가 특화 산단으로, 하나의 세계적으로 보면 미래차 중심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개발, 기업 유치,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의 국가적 맞춤형 지원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상당히 또 연구 이런 분야도 물론 좋지만 우리 또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효과이지 않나 싶은데 일자리 네. 창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만큼 전 예, 국가에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기본 인프라가 깔려지면, 예, 앞으로 이제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장점을 찾는다면, 이렇게 이런 미래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좀 충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특히 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부지만 보더라도 지금 빅그린 산단이 56만 평이고요. 신곡 산단이 58만 평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개의 산단을 합칠 정도의 미래 적화 산단은 100만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개 산단을 합칠 정도의 새로운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와 이런 투자의 크기만 보더라도 우리 광주의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크게 더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방송 듣고 계십니다.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것을 자기 나라의 하천에 방류해야지 바다에 방류를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니란 것 같습니다라는 또 의견 주셨고요. 네. 523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박수기 의원님 좀 성함이 낯익지가 않은데 정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열심이시군요. 의원님 이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5234번 우리 애청자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한 말씀 고맙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여러 인터뷰도 좀 있었긴 하는데요. 네. 또 특히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아, 소부장이나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그런 미래차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기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좀 그렇군요. 뛰어보겠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을 자주 출연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더욱더 이름을 또 알리셔야 되니까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자, 앞서서 화성, 울산, 경주, 대구 또 광주까지 포함해서 5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광주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붙는 도시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아마 광역자치단체로서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대구가 가장 중요한 경쟁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아하, 대구는 예. 이제 국내 모토 소재와 부품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공급망이 잘 갖춰졌다는 장점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부품 공장들이 내연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 광주는 2018년부터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한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 조립 인증과 테스트까지 이것을 마더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마더 팩토리 조성의 최적의 조건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보면 정부에다가 이런 우리의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광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광주 지역이 또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련 기업의 육성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좀 광주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시에? 네네네. 광주는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생산 거점, 헬스케어 기반 의료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등이 투자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는, 예. 또 그러면서 관련 기업 유치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 안에 자동차, 가전제품 관련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와 상용화 지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치열하게 5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달이면 특화단지 어느 곳이 이제 결정이 될지 드러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정부 당국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광주에 좀 유치를 해달라 이런 염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광주는 미래차의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더 팩토리 조성 시설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중 투자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에 집중 투자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전도도시 구축 공약의 세부 과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과 대선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꼭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네네. 좀 첨언 또한 더, 우리가 예,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함께 중요한 게 또 최근에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광주 전남 상생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광주에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곧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은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우리가 집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살려서 반도체 특화단지도 꼭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화제 한번 돌려보죠. 그동안 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 관련해서요. 이게 당초에는 이제 광주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이용하지 않도록 폐쇄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재이용하기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설계 변경과 관련한 회의록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셨는데 현재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제가 작년 시정 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지산 IC 도로 개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진출로 개설 실시 설계 변경,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순환도 지산 IC 도로 개설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를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 통보와 지심 요구를 감안하면 감사 결과 발표는 8월 중순경으로 예상 빠르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행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목적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네. 좀 안전의 문제도 있고 예산 낭비에 또 전형적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좀 네, 꼼꼼하게 맞습니다. 좀 설계를 했었다면 더 좋았을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요? 현재 시에서 예.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되었고 이게 우리가 영역을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요. 현재 만들어진 자축 진출로는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제안이 좀 있었는데 최근 시에서 발표하신 걸 들어보면 좌측 진출로는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차선을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벽도로가 해야지고요. 그래서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해서 3차선인 것을 4차선을 늘려서 하나의 진출로를 더 만들어 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 발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귀한 네, 뭐 네. 돈 들여서 또 큰 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활용 방안도 잘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네네네, 맞습니다. 자, 오랫동안 또 좋은 또 주제를 가지고 견해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인터뷰 마무리하시면서요.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즘 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무능함으로 현재 우리 시민의 삶이 어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광주는 미래 성장 동력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 국가 3단 등 중요한 기대에 있습니다. 당부보다는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출마 정치인으로서 책임 무겁게 느끼고 네.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결정을 중심에 두고 잘 뛰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의회에 입성하신 지 딱 이제 1주년을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초선이신데 1년 지내 보시니까 굉장히 네. 뭐 챙기실 게 많으시죠? 네네네. 이거 막상 임기 시작할 때보다 뛰어보니까요. 네. 정말 일도 많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을지 한번 들어오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우수 의정 대상도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고요.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또 시민들 위해서 뛰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의회 박수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